알크마르 대 엘프스부리가 붙거든요. 이제 알크마르에 대한 뉴스가 조금 있는데 올 시즌 뭐 나쁘진 않아. 지금 순위상으로 리그 2위 달리고 있고, 지금 뭐 PSV 외에 페이노르트나 아약스가 조금 부진한 와중에 알크마르가 2위 자리를 잘 채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한 4등 정도 포지션 혹은 그 이상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지난 시즌에 29골을 박았던 파블리디스가 벤피카로 떠났습니다. 에레디비지의 리그 득점 2위, 뭐 반본멜 아들이라든지 뭐 트로이 페럿이 얼마 전에 포트드릭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는 알크마르를 보면 생각이 에레디비지의 리그 수준이 낮긴 낮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팀적으로는 이제 그 아탈란타에서 유벤투스로 간 쿠프메이너스 동생 페어 쿠프메이너스, 그리고 요르디 클라시, 브루노 마르틴스 인디, 뭐 이런 네덜란드 수준을 못 보았던 왕년에 이제 뭐 국대 자원들 몇 명 있는 정도고, 딱히 뭐 큰 생각은 안 되고요. 이제 재작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안더레흐트한테 겨우 이기고, 웨스트햄한테 이제 닦였던, 그리고 작년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조별딱에 그쳤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는 할 만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엘프스부리 지난 시즌 이제 2위였는데 지금은 6위밖에 쳐져 있습니다. 홈에서는 8승 3무 2패, 원정에서는 3승 2무 6패, 이런 식으로 지난 몇 년간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좀 홈빨이 받는 모습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엘프스부리가 원정이긴 하죠. 근데 나는 이거 하나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이 엘프스부리가 그 이제 예선에서 꺾어온 상대들이 조금 빡센다는 거거든요. 이 유로파 리그 예선에서 파포스라는 팀은 별로 보잘건 없고, 셰리프, 리에카, 몰데, 이런 좀 그동안 뭐 챔스라든지 혹은 이제 유로파에 간간히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애들을 많이 꺾고 올랐단 말이야. 그 점이 제일 거슬려요. 지금 엘프스부리가 리그에서도 썩 지는 않은 모습인데, 근데 이 유로파 리그 예선에서는 좀 꺾은 상대들이 얘네들을 꺾고 올라왔으면 얘네들이 엘프스부리가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거슬려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저는 알크마르의 배당이 너무 맛이 없고 그 정도까지 개발할 거란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뭐 얌전하게 2프렌 정도, 엘프스부리의 2프렌 정도, 조금 더 욕심 내시는 분들은 일반승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프렌도 배당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데 글림트랑 포르투랑 붙는데, 이게 보데 글림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노르웨이 리그에서 가장 성장한 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파트릭 베르그, 그랜베크, 하우게,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보니페이스, 이런 유럽 대륙에 이름나거나 혹은 이제 노르웨이 국대에서 뛰는 이런 선수를 꽤나 배출한 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꽤나 상승세가 있던 팀이라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번 그 챔피언스 리그 예선도 나갔는데 베오그라드에 막혀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베오그라드한테 컷당할 정도면은 어느 수준인지 알겠다. 얼마 전에 이제 막 그 로마 상대로도 되게 잘 싸우고 페이노르트 상대로도 되게 잘 싸웠던 그런 유럽 대회에서의 족적이 있기는 한데, 그 이후로는 딱히 보여준 건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포르투, 뭐 아시다시피 원래는 챔피언스 리그에 있어야 되는 팀인데 뭐 작년에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번 시즌은 유로파 리그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 재작년에는 비티냐,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났던, 그리고 비에이라, 디아즈, 이런 애들을 많이 팔았었고, 이제 오타비우, 올해는 또 이제 콘세이상이라든지 뭐 에바니우소, 이런 기둥뿌리들을 매번 팔고 있거든요. 또 이제 꼬마에서 사무 오모르디온 데려와가지고 또 키워서 팔 것 같은데, 무튼간에 이렇게 꾸준하게 기둥뿌리를 팔고 해도 또 새 기둥을 세워가지고 또 팔고, 이런 데는 거상의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야망이 있는, 특히 이제 브라질 쪽 야망이 있는 타대력 선수들이 이런 뭐 유럽에서의 최고 무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가지고 내 가치가 이 정도다, 이런 것들을 선보일 수 있는 클럽으로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포르투를 많이 찾는 건데, 뭐 이제 오랜만에 리그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유로파 신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작년에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아스날이랑 승부차기까지 갔거든요. 아스날이 뭐 챔피언스 리그 7년 만에 복귀를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토너먼트도 나갔었고 그 아스날이랑 승부차기까지 갔다. 아스날이 리그에서도 굉장히 강했는데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버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역시나 양팀의 체급상으로는 당연히 포르투를 좋게 봐야 될 것 같다. 뭐 유로파에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라서 사실 감은 못 잡겠는데, 뭐 원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은 포르투가 종종 막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까지 거슬리는 분들은 그냥 뭐 포르투 승이라든지 뭐 햄무, 이런 것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디나모 키예프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함부르크에서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가지고 디나모 키예프는 홈이라고 해도 홈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뭐 유럽 대회 이런 것들은 폴란드에서 많이 치르는데 오늘은 함부르크에서 하네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키예프는 이제 파르티잔, 레인저스, 얘네들을 이겼는데 잘츠부르크한테 무너졌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잘츠부르크가 그 스파르타 프라였나?
걔네들한테도 닦이는 거 보면은 잘츠부르크도 요즘에 좀 안 좋은데 키예프 역시 걔네들한테 닦일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다. 이런 간접적인 비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디나모 키예프 이런 우크라이나 리그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접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무튼 전쟁 이후에는 또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자바른이라든지 뭐 미콜렌코 이런 우크라이나 국대에서도 보이는 애들을 팔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리그가 전반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디나모 키예프의 전력도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알만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맨날 라치오 얘기할 때마다 챕터 2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빌레 팔고 밀코사 없어졌고 이제는 그 루이스 알베르토도 없다. 챕터 2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죠. 직전 경기 피오렌티나전도 사실은 경기력상으로는 이거는 라치오의 판정승을 줘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주심의 두 번의 페널티킥, 라치오의 골대샷 이런 것들로 찬스를 마무리를 못 지으면서 라치오가 프렌도 못했던 그런 경기였는데, 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작년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괜찮긴 했는데, 근데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은 좀 갸우뚱하기는 해요. 유로파 리그에서도 뭐 4강 이상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좀 이제 유로파급에서도 최근 5년 동안 1승 2무 9패 정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요즘 이제 라치오가 사실 뭐 리그에서도 새 챕터 2를 새 판을 짜는 느낌이고, 이 유로파에서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난 시즌에 원정에서 전패를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네요. 유럽에서의 경쟁력은 사실 좋지는 못했다. 5년 동안 1승 2무 9패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뭐 홈 원정도 의미가 없고 순수 경기력으로 따져야 되는데, 근데 라치오가 생각보다 못하진 않는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고, 배당에 비해서는 라치오가 갈만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라치오가 뭐 배당이 좋았다거나 그러면은 보겠는데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무승부 정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라치오가 다른 것보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그닥 미들맨이 아니다. 이거에 조금 초점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타사라이 대 파나시나이코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갈라타사라이가 홈이거든요. 이건 뭐 제가 여기 화면에 나온 거는 갈라타사라이의 최근 뭐 전적, 유로파 리그에서 전적 이런 것들인데, 많이들 아시다시피 갈라타사라이는 이제 지옥의 이스탄불 원정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어려운 조에서 뮌헨이나 메뉴, 코펜하겐 이런 조에서도 홈에서는 꽤나 저력이 있었거든요. 또 오바 게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올해에는 챔피언스 리그 최종 예선에서 영보이즈한테 컷을 당했다.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타사라이는 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자빠진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떨어진다든지, 챔스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 16강 플레이오프라고 하죠. 거기서 스파르타 프라를 만나가지고 탈락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유로파 리그에서 2021년 뭐 이때쯤에 무패 행진을 달리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로파 무대에서는 조금 치는 애들이다. 이런 구성상으로는. 다만 이제 멤버는 화려한데 알맹이가 조금 없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이제 갈라타사라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한물 간 스타들을 잘 데려오잖아. 얼마 전에 오시멘도 제가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알맹이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터키 리그에서는 맹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페네르바체 이런 애들은 나가리가 됐고, 갈라타사라이가 가장 많은 우승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 뭐 아무래도 이제 리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전적 같은 것들이 괜찮은 모습이 있는데, 리그에서도 얼마 전에 한 5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도 여기는 보라츠 바냐 루카, 진짜 드포 클럽이었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스니아 리그고, 전부 다 이제 또 한 점 차로 승리를 겨우겨우 했고요. 그 다음에 말메한테 닦였다. 연장까지 가긴 했지만 어쨌든 말메한테 홈에서 또 패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PAOK의 이런 규모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권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보여요. 아무래도 이거는 클럽의 규모 차이도 조금 있고, 갈라타사라이가 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거보다 PAOK가 뭐 이렇게 드포 클럽을 겨우겨우 승리를 한다든지 말메한테도 닦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갈라타사라이가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나마 확실히 조금 더 우위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괜찮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 갈라타사라이의 마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루도고르츠 대 슬라비아 프라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뭐 대단히 말씀드릴 거는 많이 없는데, 뭐 루도고레츠 하면은 불가리아 리그의 맹주예요. 2010년에 들어가지고 이제 구단주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10년 이상 리그 연속 우승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리그에서는 깡패지만은 이런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은 별로 없었다. 이번에 뭐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도 바툼이라든지 뭐 민스크, 드포 클럽이죠. 민스크 정도면 이제 벨로루시 클럽 뭐 이런 애들한테 홈에서만 겨우겨우 승리를 하고 올라갔고, 카라바흐한테는 2차전에
홈인데도 연장전에서 대패를 했다. 아마 7대2인가 8대2인가로 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카라바흐한테. 어쨌든 원래 카라바흐는 홈 원툴인데 카라바흐한테 오히려 루도고레츠가 홈에서 패배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 보면 루도고레츠는 챔피언스 리그급 클럽은 아닌 걸로 보여요. 보통 이제 또 유로파 리그에서도 조별딱을 많이 했다. 그래서 6컨에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인데, 무튼 루도그레츠는 그렇게 올려칠 만한 클럽은 아니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는 지금도 이제 뭐 체코에서는 두 프라하 클럽이 리그 1, 2등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체코 리그 경쟁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스파르타 프라하가 상당히 좀 약진이 보이는데, 오히려 슬라비아 프라하가 지금 뭐 같은 승점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멤버상으로 이제 홀레쉬라든지 두데라, 유라섹, 히틸 이런 좀 체코 국대 멤버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팀이에요. 별 많은 생각은 안 들었는데 슬라비아 프라하가 저는 배당이 생각보다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2배가 넘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어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돈 걸라면 프라하에 걸 것 같기는 해요. 무승부 가능성도 뭐 없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슬라비아 프라하를 누르는 게 조금 더 속편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소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스 대 소시지 보면은, 자, 니스는 이번에 도르트문트에서 무코코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제 개인 스택 같은 것들을 엄청 잘 찍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캐프랭 튀랑 토디보 이런 핵심 클럽들이 나간 거는 꽤나 커 보이긴 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력이었습니다. 수비력. 작년에는 리그왕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을 했고 29실점으로 PSG보다도 더 실점이 적었었고, 그 전해에도 리그에서는 9위밖에 못했는데 실점은 3번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1-2022 시즌 3년 전에도 파리 생제르맹과 최소 실점 동률 36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이 정도로 이 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력인데, 아직도 40살의 단테가 주전 수비수라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도 5경기 동안 14득점 6실점,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났어요. 평균적으로 한 4점이 났다는 건데, 지난 이제 생테티엔전 그때 이제 8대0으로 대승을 거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가 조금 크게 작용해가지고 뻥튀기가 많이 된 거고요. 전부 다 이제 수비가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하다. 뭐 토디보가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니스의 색깔은 수비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소시지, 지금 리그 출발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리그 16등이에요. 작년에 이제 제가 소시지가 리그에서는 특히 홈에서 무패 행진을 오랫동안 달렸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썩 좋지는 못하죠. 홈에서도 많이 지고 있기도 하고, 시즌 이제 1승 2무 3패 3득점 7실점 부진이고, 좀 레알 빼고는 다 할만한 클럽들이었는데도 이게 좀 많이 졌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르노르망, 미켈 메리노, 좀 핵심급들의 출혈이 큰 것들, 이런 것들도 꽤나 발목을 잡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시지 역시나 작년에 38경기 동안 51득점 39실점 총 이제 90점이 난 건데 경기당 2.37골 정도로,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그냥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요. 둘 다 지난 시즌만 못하고 멤버상으로도 그렇고, 소시지는 작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되게 잘 싸웠는데 좀 아쉽네요. 가면 갈수록 이런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많이 잡더라고. 저는 언더 정도만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더레이트 대 페렌치바로시인데, 안더레이트는 옛날에 뭐 설기현 선수가 뛰기도 하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벨기에 리그의 맹주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6등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카스퍼 돌베리도 망했고 베바스트도 팔았고, 이제 뭐 덴동커라든지 베르통원 이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전부 다 한물 갔죠. 최근에는 이 유로파 최종 예선에서 디나모 민스크 정도밖에 안 되는 팀도 어려워했었다. 이런 거 보니까 안더레트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추락한 것도 그렇고, 매번 이제 좀 유망주를 많이 팔아 제끼다 보니까 경쟁력도 많이 약화된 것 같고요. 이제는 벨기에 리그에서도 안더레트를 왕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름값만 좋지. 반대로 이제 페렌치바로시는 헝가리 클럽인데,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는 그 미드슐라한테 닦이고, 그리고 이제 유로파 예선에서도 보스니아의 득보 보라츠 바냐 룩한테 승부차기로 겨우겨우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피오렌티나랑 잘 싸우기도 하고, 이제 벨기에, 방금 이제 제가 안더레트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벨기에 리그 1등이 행크거든요. 행크랑 작년에 2번 다 비겼습니다. 상대전적 2무에다가 행크는 올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래갖고 조 2로 토너먼트를 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행크를 이렇게 잘 상대를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리그에서 좁받고 있는 안더레트랑은 좀 직접적인 대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다만 대륙컵 예선 성적, 최근에 미드슐란을 닦인다든지 보라츠 바냐 루카한테 승부차기로 겨우겨우 올라온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페렌치바로시를 막 올려치기는 어렵기는 한데, 근데 그에 비해서 안더레트가 너무 올려쳐져 있다.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당상으로는. 물론 얘네가 홈인 거는 다행이긴 한데
저는 페렌치바로시가 그렇게 막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프렌 정도 배당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정 쪽에 프렌 보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페렌치바로시도 그렇게 보고 싶은 경기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로파 말고 라리가 경기 하나 해볼 텐데, 뭐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오늘 바르셀로나랑 헤타페랑 경기를 하는데, 일단 뭐 리그에서의 지금 순위 차이는 바르셀로나는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경기력이죠. 한지 플릭이 상당히 팀을 잘 이끌고 있는데, 헤타페는 6경기 동안 승점 4점밖에 못 거뒀어요. 근데 이게 이거보다도 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 뭐냐면은 상대전적입니다. 상대전적. 바르셀로나가 이제 홈에서는 쭉 보면 이제 왼쪽이 홈팀이거든요. 그러니까 헤타페가 오늘 원정이니까 오른쪽에 헤타페가 불이 언제 들어오냐 이거를 살피면 되는데 역사상 한 번도 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헤타페의 맞대결에서 역사상 단 한 번도 홈에서는 패한 적이 없었다. 그거거든요. 쭉 보면은 뭐 2010년대, 2020년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 이때 보면은 전부 다 바르셀로나가 뭐 홈이든 원정이든 많이 이겼고 뉴캄프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전부 다 상대를 잘했습니다. 가장 옛날에 만났던 게 1978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는 이제 헤타페가 1부 리그에는 많이 없었고 2000년대 들어서 복귀를 했는데 역대 바르셀로나가 한 번도 홈에서는 헤타페한테 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6연승 달리고 있고 마이는 3번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상대전적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강력했었다 이런 거거든요. 역사상 22경기 동안 18승 4무.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헤타페는 보르달라스 감독 뭐 이강인 선수를 지도한 적도 있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집권을 하면서 뭐 아람바리, 보르하 마요랄, NS 위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그린우드 이런 애들 앞세워가지고 리그에서도 괜찮게 비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전에 잘했던 애들도 이적도 하고 폼도 많이 나이도 먹고 폼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있을 때조차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늘 약했다는 거거든요. 바르셀로나는 현재 얼마 전에 또 이제 테오 슈테겐이 아웃되기도 하고 전 포지션에 걸쳐가지고 공백도 많고 부상자도 많기는 한데 직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듯이 그 이제 퇴장당해가지고 문제였거든요. 바로 또 뭐 리그에서는 딱히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야말의 폼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피냐나 이제 레반도프스키 특히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온 이후에 라리가에서는 75경기에 48골로 이것도 또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바르셀로나 내부적으로는 지난 몇 년보다도 바르셀로나의 초반 기세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마행이라든지 뭐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